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30화 성범죄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변호사의 테크닉이 어느덧 30화를 맞이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그리고 조만간에 네이버 채널을 통해서 또 저희 유튜브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또 만나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합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합의랑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들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가해자분도 그렇고 피해자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 쪽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또는 연락을 하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거꾸로 피해자 쪽은 아예 만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합의해봤자 뭐 이렇게 어차피 처벌받는 건 똑같으니까 합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실제 사안에서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 여부는 형 강경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필수 요소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재판 중인 법원에 그 처벌 불원사가 제출된다는 말이에요. 제출이 되면 실무적으로 판사는 필수적으로 강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지 되고 피해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합의 기회를 잘 살려야지 됩니다. 그 법원에서 합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다음에 합의를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그 법적인 사회적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실제로 합의를 해서 감형이 이루어진 사안들이 그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걸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15세 정도 되는 알바생을 성추행한 편의점 사장님에 대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실형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판시하기를 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환원서를 제출했고 이런 부분이 참작이 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도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안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사건이 중해 보입니다. 13살 된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여기서도 비록 굉장히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무엇보다 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5천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는 이 사유를 들어 형을 감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법원의 양형기준표를 보면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새는 성범죄가 좀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편이에요. 사실 유사하지는 않지만 다른 강력범죄들이 예를 들면은 뭐 폭행이나 상해 사건 또는 강도 사건 또는 뭐 살인 사건에 비해서도 결코 성범죄에 실제 내려지는 선고형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근데 합의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해자 쪽에서도 또 피해자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 하는지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각각 가해자 쪽에서 또는 피해자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저희처럼 이런 성범죄 사건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또 합의를 또 처리를 하고 있는지 좀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